원래는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젠버려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았다가 실망한 국가들을 한 번씩 달래면서 그 나라 작품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또 한참 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젠버려에 대한 그렇죠. 기억을 버렸을 거라서, 네, 그것은 또 천천히, 네,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늘, 네, 또 다른 빨리빨리 버려야지.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이란 나라에서 최고 어린이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작품이 왜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그리고 뭔가 이거 국제아동도서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러니까 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공인된 작품이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뭔가 이렇게 보고 마음에 남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보고 조금 아이고 이거 괜찮나 아이들에게라고 했는데, 마치 지난번처럼 너의 곁에 있을게라는 그 작품처럼 제가 너무 어린이들을 과소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오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볼 작품은 여우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네, Fox. 붉은색 여우, 그리고 까치. 그런데 이 여우와 까치, 그 다음에 개 한 마리까지 총 3마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각자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숲에 어느 날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나무가 불탈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이 좀 다치는 일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 와중에 까치가 이제 날개를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마 여기저기 좀 막 도망을 다니려고 불길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크게 다쳤나 봐요. 그래서 한쪽 날개를 이제 그만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원래부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던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까치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까치를 얼른 이제 입에 살짝 물고는 자기가 지내고 있는 동굴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해서 불길과는 조금 떨어진 동굴 안에 가서 안전하게 이제 까치를 내려주었죠. 근데 까치는 이미 너무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날개 한쪽이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구석에서 나 쳐다보지 말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 이 모습 보이는 거 싫다. 나 지금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 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자꾸 그러냐고, 이제 같이 나와서 놀자고, 그리고 사실 나도 눈이 한쪽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까치가 좀 비웃으면서 눈 한쪽 보이지 않는 거랑 새에게 날개 다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냐고, 너 만약에 다리를 잃어서 못 달린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 했더니 난 이제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지경이다. 나 날개를 다쳐서 나 정말 힘드니까 좀 저리 가고, 너가 나 도와준 거 하나도 안 고맙다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지 하면서 이제 계속 걔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까치를 달래고 까치를 보살피는데 이제 여념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까치가 좀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이제 계속 바라봤던 거죠. 어느 날 까치에게 말했죠. 야, 우리 이제 저기 조금 나가보자. 나가서 물가에 가면 조금 마음이 풀릴 거야. 그리고 지금 불도 다 꺼져서 이제 조금씩 한번 돌아다녀 보자라고 해서 겨우겨우 까치를 설득해서 물가에 가봤어요. 그래서 등에 업은 까치와 함께 물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쳐다보기도 하고, 까치는 이제 자기 다친 날개 쪽은 안 보고 싶지만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개 등에 업힌 자기 모습을 이제 계속 봤죠.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풀렸을 때 걔가 너 날아다닐 때 느낌 내가 갖게 해줄게 하면서 내가 정말 세게 달려볼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숲을 막 달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까치가 살짝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 이 개가 약간 믿음직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둘은 믿어가면서 회복하면서 신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둘은 이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가던 어느 날 이 둘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불이 꺼진 숲에는 다른 동물들도 모여들고 이 동굴에 누군가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여우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오더니 어느 때부터 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또 친화력이 있어서 그런지 여우 너도 왔네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지금 까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도 같이 지낼래? 하면서 친근하게 이제 말을 걸었죠. 그리고는 여우에게 그래 넌 어디서 왔어?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별 말이 없었어요, 여우는. 그리고 계속해서 까치의 다친 날개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본 거죠.
그래서 까치는 뭔가 되게 불길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나를 너무 많이 쳐다보지?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한쪽 날개를 왜 자꾸 쳐다보는 거지? 뭐야? 하고는 좀 너무 불안하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래서 선량한 개랑 살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하고는. 그래서 걔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꾸 저 대화를 할 때마다 맨날 쳐다보는 저 눈빛도 너무 힘들고 저 여우라는 존재하고 친해질 자신도 없고 그냥 싫고 좀 쟤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까치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말했죠. 걔한테 있잖아 우리 동굴에 지금 와 있는 여우 좀 너무 불편한데 좀 우리 말 걸지 말고 안 친하게 지내는 게 어떨까? 걔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는 무슨 소리야? 걔도 우리랑 친구가 되면 되지. 다 같이 지금 이 숲속에서 다들 지금 어려운데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 하면서 여기 봐봐 여기 물 마셔봐 되게 시원해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조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는 진짜 쟤 불길하고 쟤 진짜 느낌 안 좋다. 그냥 우리 둘이 지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잖아. 지금 요새 나 말할 때마다 너무 신경 쓰이고 걔 좀 안 보면 안 되라고 했는데 걔는 그건 좀 그래 하면서 우리 친구 하자는 말도 했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래 라고 했고 까치는 이제 낙담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여우가 이제 까치에게 작정한 듯이 와서 말을 걸었어요. 너 맨날 걔랑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쟤 되게 착하고 맨날 나 업고 막 숲을 뛰어다녀서 나 약간 나는 느낌도 받아 했더니 그거 사실 나는 거 아니잖아. 너 진짜 나는 느낌 알잖아. 걔 등에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사실 나는 거 아니잖아 했더니 아니야 나는 걔 등에 있으면서 더 멀리 볼 수 있어서 길도 안내해주고 걔는 나한테 날개와 같은 존재야.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데 걔가 아니면 나 그렇게 빨리 숲을 못 다녀 라고 했더니 여우가 진짜 나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아유 그렇게 만족하고 사냐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까치가 다음번에 걔랑 함께 나갔을 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그래 내가 날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데 그동안에는 만족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우가 매일 말했어요. 나는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너 이 숲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멀리 갈 수 있다. 근데 쟤는 지금 한쪽 눈 안 좋고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가는데 난 정말 멀리까지 가고 나 정말 빠르거든. 너 진짜 나는 느낌 아휴 됐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까치 마음도 자꾸 흔들리고 걔랑 지내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하다가 어느 날 까치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너가 가는 대로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제 걔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침 일찍 가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우가 좋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 걔 모르게 가자. 쟤는 이제 아침 푹 자니까 우리 이 길로 계속 가보자라고 하고는 나왔죠. 그리고는 정말 여우는 정말 빠른 거예요. 듣던 대로. 까치가 정말 나는 느낌, 붕붕 뜨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우의 등에서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는 느낌으로 심장이 뛰면서 막 활보를 한 거죠. 여우도 정말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정말 세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맞아 이거 나는 느낌이어서 정말 기분 좋다고 하면서 숲에만 있던 그 좀 지루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막 소금밭에도 가보고 들판에도 가보고 막 저 사막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숲에서 엄청 멀리 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우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더니 갑자기 등을 휙 돌리고는 까치를 탁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까치는 이제 꽉 잡고 있었죠. 여우에게 떨어질까봐. 그랬더니 등에 붙은 벌레를 떨어뜨리듯이 짜증을 확 내면서 완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오옥 하면서 사막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랬더니 여우가 갑자기 뚜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가 했는데 한참 가더니 너도 이제 드디어 알게 되겠네. 외로움이 뭔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여기서 잘 지내봐.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될 거야 하고는 여우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야 나는 날개도 다쳐서 지금 못 가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사막에다가 울부짖는 까치를 내버려 두고는 여우가 막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가더니 뭔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환호성인지 승리의 함성인지 절망적인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 여우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까치는 이게 뭐지?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사막이고 어떡하지? 난 한쪽 날개를 못 써서 날 수도 없는데 나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이 시간쯤이면 분명히 동굴에서 개가 깨어났을 거고 내가 없어서 깜짝 놀랄 테고 얘는 하염없이 나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테고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었던 걔가 지금 나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참을 수 없는 거,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날개는 비록 온전치 않지만 조금씩 푸드득거리면서 내가 두 발은 멀쩡하기 때문에 걸어서라도 동굴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 속에서 숲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동굴 속의 개를 생각하면서 그 빈자리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폴짝폴짝 내딛는 것이 이 작품의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과연 이 작품이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을지, 뭐 마지막 결말 부분은 이제 까치가 결심을 하는 부분까지인데 과연 얘가 그 사막에서 그 들판을 지나서 그 숲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쪽 날개도 다쳤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면 어떡하지? 또는 그 태양 속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이제 아동들에게 상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며 많은 독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본 작품입니다. 근데 진짜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누구에게 감정이입되는 동물이 있나요, 혹시? 세 마리 동물 중에서?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난 사실 처음에 그림체도 그랬고 그 까치의 상황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우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여우가 까치를 결국엔 잡아먹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 다친 날개를 쳐다볼 때 잡아먹는 정도.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화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너도 지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얘를 보지 않았냐. 여우를.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뒤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여우는 그냥 외로웠던 건 거죠. 산이 불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힘든 와중에 동굴을 찾아서 여우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만나서 되게 반가워했었을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까치가 자기를 경계를 하니까 거기서 아마 본인은 더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까치한테 알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나도 지금 글을 처음부터 아무런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부터 나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이 여우를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진짜 이 작가는 그 독자의 편견을 짚어주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여우가 안 나타났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치지 않았으면은 까치는 자기에게 그래도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고 계속 개 등에 의존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너무 잔혹한 일이 아닌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 여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전체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뭐 그러니까 까치 입장에서는 뭐 눈도 무섭고 뭐 여우가 자기 쳐다보는 것도 좀 소름 끼치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여우가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인간 세계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외모가 그렇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대상이 사실은 여우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받았던 당시의 그런 마음의 상처는 땡볕에 놓인 까치보다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개 입장에서는 걔는 굉장히 여우의 편을 들어줬잖아.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까치가 뭐라 해도 그래도 걔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까치는 조금 미운 마음이 들지라도 걔한테 조금 더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를 제거하고 나는 저 강아지랑 걔랑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걸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 여우의 이 짓을 알게 되면은 걔도 엄청 실망할 일이잖아, 여우한테. 그 얘기는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까치가 살아올 거라는 기대를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수도 있죠. 여우는 그냥 돌아가서 뭐 까치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디 갔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걔 성격에 의해서는 또 여우를 나쁘게 볼 것 같지는 않고 의심조차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나 어디 나갔다 왔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걔랑 여우랑 너무 그 뒤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만신창이 같은 까치가 돌아오면 이거 막장 드라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동화가 간만에 또 되게 멋지네. 진짜 여러 갈래에서 어떤 이게 동물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심리를 좀 여러모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개도 사실 조금 이제 눈치가 없었던 거죠. 약간 시어머니와 부인 사이에 낀 남편, 되게 눈치 없는 남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까치가 뭔가 저 여우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그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랬냐 나는 몰랐네 뭐 근데 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든지 뭔가 그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근데 친구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뭐야 뭐 물 시원하니까 마셔봐 뭐 이렇게 되게 눈치 없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가 그러니까 여우와 까치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걔가 잘했으면 이 셋이 잘 지냈을 수도 있는 건데 얘도 조금 눈치가 없었다. 결국 의문의 일패를 하는 강아지도 아무 잘못도 없는 눈치 없다는. 걔는 일단 뭐 그냥 선의로 뭐 이렇게 의심 없이 다 좋게 보는 그런 개였던 것 같고 까치는 또 자기 몸이 그렇다 보니까 또 불안한 나머지 좀 더 경계를 했던 것 같고 여우의 캐릭터가 저도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여우도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고 아마도 까치가 걔한테 뭔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를 여우가 알았을지 안 할까 싶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놓고 너도 외로움을 느껴봐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아닌 거지. 그것도 그렇겠지만 제 추측에는 걔가 여우한테 말했을 확률이 높다. 까치가 그러니까 걔는 또 눈치가 없으니까 야 까치가 너가 그렇게 쳐다보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더라 좀 잘 지내봐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걔는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여우 입장에서는 이미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 자기 그냥 외모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았던 일이 원래도 많았는데 또 이제 까치가 그렇게 해서 마치 중간에서 이제 자기와 개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걔가 조금 애가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아니 그러면 여우도 사실 좀 못된 건 맞잖아. 왜 자꾸 그런 거를 안 좋은 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쵸. 너무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피해자, 정서적인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자기의 성격이나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외관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까지 나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막 이렇게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와도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 외톨이들의 경우에 그렇게 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너무 친구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은 여기저기서 좀 어느 정도 보살펴야 하는 것 같은. 우리 3명 아닌가요? 친구 없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없었으면 난리 난 거지,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3명을 살린 건가요? 우리 3명만 살린 게 아니죠. 이제 사회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더 외롭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좋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한 단계씩 또 이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악한 감정들을 조금씩 이제 죽여가면 그렇죠. 긍정적인 걸 샘솟게 만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배워가고 있고 또 삶이 어렵지만 어딘가에 도깨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